뒤로.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교육 철학 및 교육사 첫 주가 아니고 2주차예요. 그렇죠? 우리 1주차는 OT를 여러분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2주차 교육사의 이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말하자면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만이 교육사의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교육사라는 말을 딱 듣는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죠? 교육사는 단일어가 아니고 복합어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연결이 된 단어일까요? 교육과 역사가 함께 연합된 단어가 교육사입니다. 교육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도 알아야 되고 다음에 이제 교육사를 넘어갈 건데 과연 역사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역사 연구를 해야 되는가? 그렇죠? 모든 학문에는 다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공하고 있는 그 학문이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역사가 없는 학문은 없다는 거죠. 결국 역사를 묻는 것은 내 학문의 정체성, 권원을 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육 역시 교육의 역사가 필요한데 이 교육의 역사를 고대부터 현대까지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왜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가? 그렇죠? 그래서 먼저 제1장 제1절 역사 연구의 필요성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 잘 보이시나요? 자, 옆에 교재를 두고 교재에 줄을 그으면서 표시하면서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덜 지겨워질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역사,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었던 히스토리. 과연 역사라는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연상되는가? 그렇죠?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파트 중에서 어떤 파트를 연구하는 학문일까? 당연히 역사는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첫째 문단, 첫째 줄에 잘 나와 있듯이 히스토리, 역사란 인간 및 인간이 속하는 자연의 모든 현상에서 언제 일어난 일?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나 과거에 일어난 사실 사건도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하나의 사건 사고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수되겠는가? 그렇죠? 그것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나 사고가 지금도 우리에게 기억되고 회자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술입니다. 기술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해놨습니까?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나 그 사실에 대한 관한 기술, 기록되지 않는 과거는 당연히 전성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역사라는 말 속에는 과거라는 말과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나 사건, 그 다음 기록, 이것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개념, 가장 기본적인 역사의 개념은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나 사건에 관한 기술이며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 근데 문제는 그럼 선생님 과거에 일어난 일을 전부 다 기록한다면 역사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터져 나가버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나 사고, 사실들을 다 기록할 수 없는 유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문단, 둘째 줄. 우리가 기술이나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국민 모두가, 그죠? 우리 모두가 그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서 일정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 과거도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과거도 많잖아요. 그럼 저희 과거를 다 기록한다면 정말로 웃기는 짬뽕이 될 거예요. 그렇죠? 왜? 저의 과거는 저에게만 관심이 있지 여러분에게는 관심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나 사실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아무거나 이것저것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과거의 사건인가 가치가 있는 사실인가 과거에 일어났지만 현대인에게도 뭔가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과 사실인가 라는 측면에서 가치 판단에 입각해서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과거의 사실이 역사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관심, 가치 판단에 입각해서 선택된 과거의 사실이 역사를 구성한다는 것. 이것이 역사의 조금 더 구체적인 개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역사의 개념. 방금 역사의 개념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했는데 기억이 나나요? 역사란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나 사건을 기술하거나 기록한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과거에 일어났다고 해서 다 기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또 가치 판단에 의해서 선택된 과거만이 하나의 과거의 사실로 과거의 사실 판결에 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역사란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미를 살펴보면 네 가지 측면에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역사의 의미. 첫째, 사건 발생의 경과 그 자체라는 것. 사건 발생의 경과 그 자체.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써놨다고 좀 뭐라 써놨나요? 연대표. 연대표. 우리가 국사책이나 세계사책을 보면 맨 뒤에 연대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몇 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착착 연대별로 그 특징적인 사건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건 발생의 경과 자체라는 말은 그 사건이 가치 있다 없다 뭐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고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이 역사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연대표다. 그 다음 둘째,
사건 발생의 경과 그 자체를 어떤 방법으로 기술하는가. 두 번째는 과거의 사건 경과를 자, 어떤 방법으로 서술하는가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서술하는가. 그렇죠? 똑같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승자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과 패자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과 그 다음 그 사회의 주루청이 기록한 것과 아니면 비주루청이 기록한 것과 똑같은 사건과 사고이지만 어떤 방법으로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록 내용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정사와 야사로 구분하는 이유도 기록 방법의 차이를 말해주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역사의 의미는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변화의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역사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세월이 지남에 의해서 충분히 변화되고 더 변화되는 과정이다. 역사가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경제 구조를 한번 봅시다. 우리 경제 구조를 보면 우리의 과거의 원시 시대의 경제 구조는 수렵과 채집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농기구가 발달됨으로써 농경사회로 변화가 되었고 농경사회에서 이제는 전기기관차가 발명됨으로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19세기 그 다음 20세기에는 컴퓨터가 발명됨으로써 정보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21세기는 컴퓨터와 컴퓨터의 발달로 인터넷과 그 다음 정말로 막강한 정보가 함께 연결되어서 21세기는 지식 기반 사회 제4차 산업혁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과거라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직된 것이 아니라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넷째 줄 역사의 변화는 낡은 질적 상태에서 새로운 질적 상태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옮아간다. 방금 경제 구조를 언급했듯이 과거의 경제 구조와 지금의 경제 구조는 정말로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더 좋은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역사가 아닌가. 그 다음 네 번째 역사란 바로 인간의 경험이며 하나의 생명체이다. 역사는 죽은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경직된 것도 아니고 고정적인 것도 아니고 인간의 경험에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생명체가 바로 역사라는 것. 따라서 역사는 바로 인간 생활이며 인생의 경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속성이 있다. 과거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끊임없이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것은 인류의 역사는 인류의 생활 기록표가 역사라면 여러분의 일기장이 바로 여러분의 역사가 아니겠는가.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일기장이고 전체 사회적으로 본다면 인류의 생활 기록표가 뭐다? 역사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역사를 연구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냥 역사는 역사고 과거는 과거인데. 그래서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결코 과거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상의 과거를 근거로 하여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이 모습을 이해하고 현재를 이해하는 것이며, 자, 현재가 이해되면 아하,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 발전되겠는가, 미래까지도 뭘 해준다? 예측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까지 예측해 준다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미래가 예측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과거를 연구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해 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문단 내려가면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과거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현재는 과거의 소산이다. 현재 여러분의 모습, 현재 제 모습은 어제까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현재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과거의 소산이다. 이런 의미에서 E.H. 카라는 역사학자는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간의 상호작용의 부단한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 대화는 그냥 이렇게 하는 대화가 아니고 Great Conversation, 위대한 대화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가 과거를 연구하는 목적은 첫째, 과거를 알고 싶다는 거죠. 과연 우리 조상들은 어떤 의식주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연구하잖아요. 그죠? 토기도 발굴하고 주거 문화, 식문화, 그다음에 어른 문화를 알기 위해서 과거를 끊임없이 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지적 호기심, 과연 우리 조상들은 어떤 주거 상태에서 어떤 식문화를 가지고 살아왔는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그다음 그것을 통해서 현재의 우리 모습을 개선시키는 것, 현재를 개선하려는 과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과거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과거를 있는 그대로 원형 그대로 복원해야만이 아하, 이런 주거 문화, 이런 복식 문화를 가지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줄 과거를 원형대로 복원하여 그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그 시대에 일어났던 실제로 그 시대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주안점을 두는 학문이 바로 인류학, 고고학, 사학 이런 학문들은 다 과거를 추적해서 우리의 조상, 인류의 근원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변화 발전 과정을 거쳤는가를 탐구하는 학문들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원형대로 복원하고 두 번째, 개선의 목적을 지닌 역사 연구는 이제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개선하고 싶다. 현재를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역사 연구는 선인들의 성공과 실패를 탐구함으로써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역사 연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목적 중 전자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자가 뭐예요?
과거에 대한 지적 호기심, 이것이 중시되지 않는다면 현재를 쉽게 그 현재를 위해서 과거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선인들의 성공과 실패를 탐구함으로써 오늘의 문제를 해결에 도움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선인들의 성공을 통해서 얻는 것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타산지석이랍니다. 타인의 성공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얻는 거고, 그 다음 타인의 실패를 통해서, 그렇죠? 나는 저렇게 살지 않으리라 하는 것이 바로 반면교사입니다. 그 다음 하나, 자, 옛것을 미루어서 새 것을 이해한다는 온고지시. 그 다음 하나가 역지사지. 역사를 연구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네 가지 혜택, 선인들의 성공과 실패를 탐구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네 가지 혜택이 바로 타산지석, 반면교사, 온고지신, 역지사지. 이것은 비단 과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지금도 내 주변의 사람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네 가지 사자성어를 필히 가슴에 품고 적용하고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문단 셋째 줄. 산타야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 역사학자는 정말로 우리에게 따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 하느냐 하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오를 되풀이한다. 그죠? 한 번 실수는 용서가 되겠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의구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하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하지만 과거를 기억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한편이 있는가 하면 과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똑같은 실수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실수를 기억해서 두 번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보이지 않게 보이게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다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요. 다음 줄. 역사는 인간의 성취와 실패를 함께 보여준다는 것. 그래서 성취는 모범으로 삼는다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타산지석이고 실패는 거울 삼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면교사라는 것. 이런 사자성어 네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생활상에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역사 연구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의 개념과 역사의 의미와 역사 연구하는 목적을 세 가지 파트를 나누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 연구를 그대로 교육사에 대입만 시키면 되죠. 그래서 교육사 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교육사 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보려니까는 이게 또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큰일 났어요.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잘 안 잡혀가지고 이거 잡는데도 제가 또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제가 잘 못 다뤄가지고 제가 영상 수업을
힘들어한 이유가 이렇게 후후 올라가고 후후 내려올 때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뜨듬뜨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뜨듬뜨듬할 때 여러분들은 조금 쉬는 거예요. 그죠? 조금 쉬면서 이제 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제 자신에게 위로를 해줍니다. 자, 교육사 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영상 수업을 또 하니 부담이 되었는지 목이 많이 좀 칼칼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1초 동안 숨을 좀 돌리시고 저도 물 한 잔 마시고 교육사 연구의 필요성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우리 함께 이제 좀 쉽시다. 제2절 교육사 연구의 필요성.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역사 연구의 필요성 이것을 틀을 그대로 교육사에다가 대입하면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둘째 문단 과거 없는 현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을 바로 알고 내일을 예견하기 위해서 역사의 이해가 필요한 것처럼 교육사 연구도 같은 의미다. 오늘날 2021년도의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이전까지의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알고 싶고 그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교육을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 앞으로 우리 한국의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 예견을 하고 예견까지만 하면 안 된다 했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고 현재의 교육을 이해하고 미래의 교육을 예견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두 글자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단 내려가서 교육사는 교육사는 교육의 발생, 사상, 제도 등에 관한 교육 과정의 역사다. 교육이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교육 과정의 역사다. 교육의 발생, 과연 교육이 언제부터 교육이란 말이 시작되었는가. 그야말로 교육 역사다. 그죠?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어떤 사상들이 있는가. 그죠? 다양한 사상들이 많다는 것을 교육사를 통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교육제도, 유아, 초등, 중등, 고등, 지금은 평생교육까지. 그 다음 이 교육과정의 역사를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제1차 교육과정, 제2차 교육과정, 그 다음 2015 개정교육과정, 그 다음 7차 교육과정까지 계속 지금 교육 내용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교육사 연구의 한 단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언급한 교육의 발생, 사상, 제도 등에 관한 교육 과정의 역사 또는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 왜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가? 왜 교육사라는 학문을 공부해야 되겠는가? 그 답이 넷째 줄에 있습니다. 교육사 공부를 통해서 교육 현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 안목이 뭐예요? 미리 보는 것. 그렇죠? 미리 보는 것. 비전을, 교육 현상에 대한 비전을 길러준다는 거죠. 교육 현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서 현재의 교육 실천을 풍부하게 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미래의 교육 또는 교육학을
전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학의 연구 분야다. 전망해 주어서 뭘 한다? 준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내려가 보면 교육사는 교육 현상에 대한 연구이므로 교육 현상을 무엇으로 보는가? 교육 현상을 무엇으로 보냐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교육사 연구가 있을 수 있다. 교육 현상은 단순히 학교 교육이나 제도 교육만이 아니라 어식적, 무의식적으로 인류가 해온 문화유산 전달의 모든 과정이므로 이것을 여러 영역으로 또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현재의 교육을 이해하고 보다 나은 미래의 교육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렇죠? 교육사 연구를 하는 이유가 과거를 통해서 과거의 교육을 통해서 현재의 교육을 이해하고 이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미래의 교육을 설계해가지고 그 다음 준비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교육사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에 그 연두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는데 교육사 연구의 목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정리한 분이 한기현이라는 교육학자입니다. 이분의 그 목적 정리를 보면 교육사 연구를 왜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교육사 연구를 통해서 교육적 지혜를 얻는다. 참 중요한 말다. 지혜, 그렇죠? 교육적 지혜를 얻는 데 있다. 우리가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위즈덤입니다. 그죠? 이 지혜의 형용사가 wise, 현명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보는 관점을 조금 더 블로드하게 넓게 현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데 교육적인 지혜를 획득하는 데 있다. 교육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적 교육사를 우리가 연구를 하는 이유가 과거에 대한 반성적 사고 그 다음 현재를 심사숙고 성찰하여 교육의 미래를 보다 향상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교육적 지혜를 얻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다음주 보면 교육적 예지에 대하여 우리가 무지할 때 오늘의 우리는 존재할 수도 내일을 향해 나갈 수도 없다라고 했는데 교육적 예지, 우리가 예지라는 게 사물을 꿰뚫어보는 눈이에요. 결국은 예지나 지혜나 같은 의미인데 미래의 사건에 대한 어떤 아직 안 다가왔지만 미래의 사건이 안 다가왔지만 아마 이렇게 전개될 거야 예견할 수 있는 힘 이런 교육적 예지에 무지하다면 과연 교육이 제대로 변화 발전되겠는가. 항상 어떻게 현실에만 급급하고 과거만 탓하고 이렇게 세월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육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여 오늘날의 교육을 직시하면서 딱 똑바로 직시가 뭐예요? 똑바로 바라보면서 미래의 바람직한 교육을 강조하고 미래의 보다 바람직한 교육을 강조하고 이를 성취하고자 하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교육사를 연구하는 목적이다. 그죠? 그래서 교육사를 연구하는 목적의 교육적 지혜를 얻는다. 교육적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 바로 교육의 본질을 바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교육사는 문화사와도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철학및 교육사 나중에 3장부터 교육사가 들어갈 거예요. 제1장과 제2장은 교육사의 이해, 교육 철학의 이해, 가장 기본적인 이론적인 이해를 하고 나면 제3장부터 교육사가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까지 교육이 어떻게 변화 발전해 왔는가를 살펴보는데 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 항상 먼저 나오는 것이 사회 문화적 특징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문화사를 이해해야만이 교육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된 것처럼 교육사는 문화사와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따라서 문화사가 바로 뭐다? 교육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내려간다면 문화사의 성격을 띤 교육사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인생관의 창조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 역할을 다해온 것이 바로 교육사다. 따라서 그러므로 교육사는 문화사를 바탕으로 인간 교육에 관한 경험이나 사상을 두루 포괄한 역사란 점에서 교육사는 뭐예요? 종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그 써난 것처럼 문화와 교육은 물과 기름의 관계가 아니라 불과 분의 관계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적 지혜를 얻는다. 교육적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는 거다라고 이해했다면 두 번째 목적은 교육 현실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촉구하는 데 있다. 급변하는 사회와 고도화된 산업사회의 발달에서 지금 우리가 바로 직면한 문제, 비인간의 추세, 특히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페이스 투 페이스, 맨투맨은 지양되고 어쩔 수 없이 혼자 있기를 강요당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와의 관계, 심지어는 가족 간의 관계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비인간적인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래 교육 사조의 제1원이나 교육 방법의 무비판적인 수용은 전통성을 찾고자 하는 교육적 현실에서 볼 때 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핀란드 교육이 좋다, 덴마크 교육이 좋다, 스위스 교육이 좋다 해서 다 수입해 들어왔지만 우리가 덴마크가 아니고 우리가 스위스가 아닌 거예요. 뭐가 틀려요? 토양이 틀린 겁니다. 토양이 틀리는데 그쵸? 그 식물을 갖다가 심어 놓으면 그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파트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사 연구가 현재를 있게 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데 있어 디딤돌의 역할을 다 한다고 한다면 디딤돌 정말 중요하죠. 그죠? 디딤돌 역할을 잘한다면 또는 교육이 새로운 인생관을 갖게 해주고 인간이 인간을 이끌게 해주는 관건이 된다고 한다면 이만큼 중요하다면 안 중요하면 할 수 없지만 이만큼 중요하다면 마땅히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는가? 예, 교육사적 소양을 가져야 하고 이를 철학적 안목에서 그 본질을 올바로 구명해야 된다. 철학적인 안목이란 말이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될 건데 철학을 한다는 것은 제가 첫 시간에 잠시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철학을 한다는 것은 사고를 한다는 것과 이퀄되는 겁니다.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은 철학 없이 산다는 것이고 생각하고 산다는 것은 철학을 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지만 하루하루 힘겹게 살지만 그 순간순간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사고 기능이 작동한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일상 속의 생활 속의 철학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피와 땀으로 이룩해온 선조들의 교육 정신을 알고 이를 체계적으로 밝혀 그 본질을 이해했을 때만 오늘의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며 나가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미래의 참된 교육을 창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육사를 연구하는 목적이 아닐까. 이것을 우리는 사자성어로 온고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서 사자성어를 4가지를 학습했습니다. 그렇죠? 선인들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성공은 모범으로 삼고 다산지석, 실패는 거울로 삼아서 반복하지 않는다. 반면교사, 그 다음 지금 나온 온고지신.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역지사지. 타인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이해하는 거. 우리가 역지사지는 어디에서나 많이 나와요. 성경책에서 나오고 그죠?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우해라. 내가 하기 싫은 남도 하기 싫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남도 하고 싶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자성어로 다 똑같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뭐예요? 역지사지다. 그죠? 세 번째 교육사 연구의 목적. 세 번째 미래 사회 문화 발전의 지침이 되는 거다. 교육의 성패는 그 나라의 시대 사회 운명을 결정한다. 이거는 뭐 누구라도 그죠? 누구라도 예스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볼 때 국가의 면적이 작다는 것도 물론이니와 아무런 보존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석유가 납니까? 뭐가 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 척박한 우리나라가 그것도 반으로 잘려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OECD 경제대국에서 10위권에 든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맨 땅에서 헤딩을 했는데 그 헤딩을 한 주체가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교육열이었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 어머니들의 교육열이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좀 해서 치맛바람도 있었지만 그 교육열의 그 열의로 아무런 부정 자원 없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 대국이 됐다는 것은 정말로 뭐예요? 정말로 우리가 긍지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교육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의 성패는 그 나라 그 시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에 100%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치나 경제가 현실 안목에 초점을 둔다면, 현실 중심주의라면 교육은 현실도 중요하지만 보다 미래지향적인 것, 지금보다 더 나은 교육, 지금보다 질적으로 더 좋은 교육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미래지향적인 작업이다.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사회 문화의 이상 추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에서만 만족을 하고 현실 추구만 한다면 과연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발전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이상 사회, 이상적인 교육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예, 준비하고 온 결과가 지금 우리의 문화 발전, 경제 구조를 대변해 주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회 문화 발전의 원동력은 무엇이다? 교육의 힘이라는 겁니다. 다음, 교육사는 교육 연구와 실제에 또 어떤 이익을 주는가, 손인수라는 또그 교육사상가가 또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한번 그러면 읽고 넘어갑시다. 첫째, 음, 교육학설과 교육사실사를 연구함으로써 현대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아마 가장 많이 반복했던 것이 현재가 과거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 그래서 교육학은 교육사의 토대 위에 서야 된다는 것.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는 겁니다. 둘째, 교육사는 과거의 교육의 성공과 실패의 자취를 밝혀주기 때문에 교육사를 연구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정당한 판단과 식견, 교육에 대한 정당한 판단과 식견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 셋째, 교육사는 과거의 위대한 교육가의 업적을 밝혀주고, 우리 교육 사상가를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리스의 교육 사상가, 로마의 교육 사상가, 중세의 교육 사상가, 이런 위대한 교육가의 업적을 밝혀주고 또 그 노력을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노력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교육자의 자각을 환기하고 신념을 고취시킨다. 과거의 위대한 교육가의 업적을 밝혀주고 또 그 노력에 대해서 알려줌으로써 교육자의 자각을 환기하고 신념을 고취한다. 그래서 우리가 과제로 언급된 것이 자기가 존경하는 교육사상가 한 분을 선정해서 이제 왜 선정하게 되었는가, 그 사상가로부터 얻은 교훈이 무엇인가, 또 그 교훈을 통해서 본인이 교사가 된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이제 작성하고 발표를 했는데 바로 이건 거예요. 과거의 위대한 교육가의 업적, 과연 그분이 어떤 면이 나에게 공감을 주고 교훈을 주었는가. 그 노력이 대단하다. 어떤 면에서 대단한가. 이렇게 해서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교육자가 된다면
이런 면 저런 면을 내가 잘 적용해서 나도 소크라테스처럼 플라톤처럼 페소탈로치처럼 두이처럼 멋지고 위대한 교육자가 될 것이다. 이런 신념을 고취시켜주는 것이 교육사 연구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코난트가 이야기한 이제 미국 교육사 교육에 관한 연구조사에서 교사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가, 이거는 여러분이 심심하면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고,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교육사는 다 교육사의 목적은 했어요죠. 그다음에 결론을 해봅시다. 우리가 교육사를 왜 연구해야 되겠는가. 그 결론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사 연구를 사려 깊게 하게 되면, 사려 깊게 뜻이 뭘까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교육사 연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됐나요? 교육사 연구를 사려 깊게 하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교육사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넓은 시야. 와, 이거 진짜 멋지다, 그죠?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넓은 시야. 우리가 저 안은 시야가 좁아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시야가 좁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편견과 편협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시야가 좁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육사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쫙 살펴보면 과거의 교육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왔는가? 고대는, 중세는, 근대는, 현대는 교육 문제가 시대마다 완전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다 왜? 교육과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교육과 인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을 교육시킬 때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는 고대나 중세나 근대나 현대나 다 비슷비슷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비슷비슷한 사건과 사례들을 통해서 중세는 이런 식으로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르네상스 시대는 저런 식으로 19세기에는 또 교육을 이렇게 보았구나 등등을 통해서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그 다음 개혁 의지를 가진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교육에 대한 상상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 융합이라는 말과 창의성이란 말과 상상력이란 말이 키워드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창의성을 기르고 발휘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상상력을 키울 수 있겠는가? 가만히 앉아서 자, 지금부터 창의성을 키워보자. 지금부터 상상력을 키워보자. 가만히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 상상력이 나올까요? 창의력이 나올까요? 아니죠. 그렇죠? 예. 이런 상상력과 창의력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문제를 봐야 되고 다양한 해결책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저런 식으로 해결했고 저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했고 끊임없이 교육 문제를 살펴봐야만이 내 나름대로의 뭐가 생긴다?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다
저런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해결했으니 나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나만의 독자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탄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사를 열심히 공부하면, 그죠? 교육사를 열심히 공부하면 교육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여러분 나름대로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앞에서 끊임없이 반복 설명했던 것, 선인들의 실패와 좌절을 보면서 원인 탐구에 대한 호기심. 왜 실패했을까? 왜 그지 안 되었을까? 그것을 보면서 그 원인이 뭘까? 여러분 나름대로 탐구를 해보고 싶은 호기심. 그 다음 이러한 선인들의 실패를 극복하려는 불굴의 정신. 이런 등등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교육사 연구를 철저하게 마음 깊이 사려 있게 하게 된다면 문제점의 원인을 탐구하고 그다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불굴의 정신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역사에 대한 올바른 연구는 역사가 참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보세요. 역사가 가만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느 날 탁 일어나니까는 역사가 만들어졌다. 이게 아니라는 거다. 그죠? 역사가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역사의식을 갖게 해준다는 거. 오로지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역사의식을 갖게 하며 사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운명론, 그렇죠? 나는 내 운명이 이것밖에 안 돼. 그래서 노력해도 안 돼. 패배주의. 나는 계속 실패한 거야. 조야한 결정론. 조야한 뜻이라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 깊이가 없는 비상적인 그냥 한번 쓱 보고 결정 내리는 거. 심사숙고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조야한 뜻입니다. 그냥 한번 쓱 보고 결정했는데 과연 그 결정이 정확할 것인가? 그렇죠? 당연히 아닌 거죠. 한 번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심사숙고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실패할 확률은 적어진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경험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교육사 연구의 자세 이런 좋은 이력이 있다면 교육적 지혜도 얻고 본질도 얻고 그 교육사 연구하는 목적이 정말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 목적을 다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교육사를 연구할 것인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교육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습득하는 데 국한되지 않기에 중요하다는 거다. 그죠? 특히 교육사 연구는 연구자에게 오늘날의 교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죠? 지금 우리가 직면한 교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프리즘 같은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박영진이라는 이 학자는 교육사 연구의 자세에 대해서 3가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죠? 수업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했던 게 뭐 기억나세요?
예, 우리가 교육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 연구는 왜 해야 되는가? 그렇죠? 개념, 의미, 목적을 했고 그것을 교육사에 그대로 대입시켰어. 또 그 교육사를 연구하는 의미와 목적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머리가 터질 것만 같은데 제3절 교육사 연구의 뭐 태도 자세는 예, 3차 시에 다시 예, 정신 차려서 우리가 열심히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교육사 연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 연구의 필요성, 그다음 교육사 연구의 필요성 이 두 가지 절을 여러분이 잘 숙지해서 예, 다음 주에 다시 예,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엉성했지만 그렇죠? 그래도 열심히 들어주어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녹화하기 어렵다. 그럼